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복지TV에서 준비한 특집 대담. 오늘은 전남교육의 희망 장석훈 교육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라남도민과 복지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전라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감 장석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은 우리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교실 개혁으로 우리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내겠습니다. 2019년 민주주의, 미래, 그리고 혁신을 3대 가치로 삼고 전남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가 교육감님과 또 전남 교육가족들 모두에게 뜻깊은 해가 되면 좋겠는데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전남교육청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시도교육감 대상 직무수행평가에서 2개월 연속 1위를 하면서 쭉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감 말씀해 주시죠. 글쎄 그동안 한 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앞으로 기대? 이것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를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학생들을 중심에 놓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작년에 초중고 완전 무상급식에 이어서 올해 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무상교육에 대한 기대의 반영,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 그리고 우리 도민들, 교육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노력했던 점을 도민들께서는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어깨가 무겁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에듀버스, 에듀택시도 그 복지 정책의 일환이죠. 그렇습니다. 예. 올해 와서 교육복지를 좀 대폭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전남 그 도민들 소득도 낮고 취약계층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무상급식에 이어서 올해 3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그리고 후학기부터는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될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또 올해 신입생 무상교복, 그리고 내년 또 고등학생 신입생에 대해서 무상교복 이루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에는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 취약계층 아이들, 그리고 부적응 아이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복지를 넘어서 학습복지를 추구를 합니다. 특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출발선상에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학교가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교육의 측면 속에서 학습복지를 더 강화하고자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복지 또 교통복지를 통해서 교육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6개월 동안 한 일을 보면은 전남 혁신교육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문화 혁신으로 학교와 교육청의 민주적 공동체 형성, 이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학교 현장에는 권위적이면서 관료적인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혁신해야 됩니다. 조직 내 민주주의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구성원들의 자발성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열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부터 좀 솔선하려고 했고요. 이게 현장에 전파되어서 교장 선생님들이 민족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직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이 문제가 그동안에 보면 교사들이 이 과중한 행정 부담, 행정 업무 부담에 시달려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대폭 줄이려고 했습니다. 실적 중심이라든지 보여주기식 그러한 사업도 대폭 줄였고요. 그래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행정 업무를 제도적으로 시군교육청 산하의 학교 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주력했던 문제는 지자체와 교육 협력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남은 농산어촌 학교가 거의 전체 학교의 76%에 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는 전남 교육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만한 노력으로는 안 되고 지자체와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께서도 최근에는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교육 혁신을 위한 주요 변화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귀에도 아주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 특히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 교육이라는 가치가 잘 실현되고 있다는 것 같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대로 지난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일까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조직 개편이 미뤄진 부분하고 또한 교육참여위원회가 이렇게 올 상반기로 2월된 그 두 가지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조직 개편 부분입니다. 전남은 이렇게 도교육청이라든지 또는 직속기관이 좀 방만해요. 그래서 인력과 조직을 좀 줄여서 이것을 시군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 지원센터를 만들어 이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교직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도교육위원회,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이것을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것이 올 상반기로 2월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참여위원회 문제입니다. 이 교육참여위원회는 전남도민들, 지역민들께서 직접 전남교육에 참여해서 전남교육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일종 민관 협치기구죠. 이건 역시 충분한 의견 수렴 부족으로 인해서 또 올 상반기로 2월이 됐습니다. 이 두 문제, 즉 교육참여위원회 그리고 조직 개편 이 문제가 올해로 2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소통을 통해서 꼭 올해 이 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문제 그리고 조직 개편 이 문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지원센터 교육혁신팀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기구들이 교실 혁신, 학교 교육 정상화를 돕는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다양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참여위원회 구성도 지난해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민들, 주민들께서 직접 전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종 민관 협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군에서 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또 나름 능력을 갖춘 분들 50여 명 내외로 좀 구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교육미래위원회가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역교육 정책에 있어서 지원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평가 속에서 이제 새롭게 교육참여위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교육참여위원회는
주민 추천 교육장 임용제라든지 주민 감사관제라든지 또는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지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민들의 교육 참여, 교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교육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더욱더욱 우리 전남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육참여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인데요. 이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를 현재 광양, 화순 두 곳에서 실시하셨잖아요. 이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는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추천한 분을 교육장에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이고 교육 협력 사업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걸 마련했습니다. 화순하고 광양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광양에 자원한 후보자는 4분이었고요. 화순에는 11분이 이렇게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서류 심사는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졌고요. 2차는 심층 면접인데요.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2차 심사 보면은 그 심사위원이 10명인데 그중에서 8명이 지역분들입니다. 그래서 8명의 지역 심사위원을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광양에서는 무려 400명, 화순에는 70명의 주민들께서 심사위원회에 참여하겠다라고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열기가 뜨거운 거였죠. 최종적으로 2차 심사에서 2분을 추천하게 되면은 제가 그분 중에서 한 분을 교육장에 임용을 했습니다.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이었고요. 앞으로는 전남 전체적으로 좀 확산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민직선 3기 첫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는 지역 상황과 또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전남교육청인데요. 2019년 전남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궁금합니다. 뭐니 해도 교실 개혁입니다. 교실 개혁. 교실이 중요하다. 교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잖아요.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지적 능력 그리고 인성, 사회성이 길러지는 곳입니다. 교실이 변해야 됩니다. 호기심과 질문이 가득 찬 교실,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교실, 협력하고 스스로 배우는 그런 교실이 우리 전남교육이 꿈꾸는 그런 교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한 교사들의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서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 우리 아이들 수업에 적용하여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고 미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실의 변화가 전남교육을 이끌어갈 핵심적 과제이고 그로 인한 변화로 도민들께서 우리 전남교육을 신뢰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이 민선 3기 슬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혁신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여 수업, 또 토론 수업, 이런 수업들이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학습과 수업들이 또 농사노촌에 있는 작은 학교들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또 이런 소규모 학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농사노촌은 교육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요. 또 취약계층,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기관으로서 학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남의 초중고가 약 830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76%가 농산어촌에 있고요. 전남 또 830개 초중고 중에서 42% 학교가 60명 이하,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따라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은 전남교육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농산어촌 작은 학교 보면은 또 장점도 많이 있어요. 자연 환경이 좋잖아요.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습 또 가능하죠. 그리고 교육 과정을 창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어촌 작은 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나름대로 그 장점을 특화시켜야 됩니다. 각각 제각각 서로 다른 빛깔을 특화된 농산어촌 학교를 만들어야만이 떠나지 않는 학교, 돌아오는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전남교육청에서는 시군교육청의 학교 지원센터를 설치를 했고 또한 학교 혁신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에서 적극적으로 작은 학교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고요. 또한 농산어촌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작은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지역사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와 복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지역사회, 특히 지자체의 협력과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고 다행인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단체장님들의 마인드가 아주 적극적으로 변화하셔서 교육협력 사업을 적극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 다시 강조 말씀드리지만 전남교육의 핵심적 과제이고 작은 학교 살리는 것이 전남교육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전라남 도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핵심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교육의 핵심 과제는 작은 학교 살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교육청은 민주 시민 교육도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히 2019년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이슈인데 전남교육청의 남북 교류에 대한 방안은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일단 그 학생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해요. 아직까지 학생들에게 남아있는 남북 간의 상호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적대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특별히 우리 전남에서는 통일 희망열차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시베리아 독서 토론 열차가 있었는데요. 그 성과를 일부 계승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평화 통일 기운에 맞춰서 학생들 80명, 선생님들 20명에서 100명을 평화통일 열차에 태워서 우리 국도 1호선의 출발점인 목포에서 출발하여 서울, 평양을 거쳐서 이렇게 만주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평화통일 열차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만큼 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구성원들을 100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활짝 열려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통일 열차를 통해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서 평화통일 교육 관련 조례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또한 남북 교육 협력 기금도 이렇게 마련하려고 또 관련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화통일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기운이 또한 높아지는 가운데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원격으로라도 북한 아이들과 이렇게 공통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수업하는 것, 그리고 남북 교원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그것까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청소년의 역사의식과 또 통일 의지를 높이는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또 전남 지역 모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곳에서 더 배우고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 다문화 학생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전남 지역 내 다문화 학생들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관한 맞춤형 교육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현재 전남의 다문화 학생들은 약 1,160개 학교에 만여 명 가까이 됩니다. 전체 전남 학생들의 4.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곡성이라든지 구례라든지 한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10%를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 교육 문제는 우리 전남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런 다른 언어, 다른 피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하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다문화 감수성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다문화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이 다문화 예비 학교라든지 뭐 다문화 중점 학교 또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우려고 생각을 해요. 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학교에 취약하고 있는 다문화 아이들의 학습 부진의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학습 부진의 비율이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좀 못합니다만 대단히 좀 높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잘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을 좀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기초학력을 최소한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배전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또한 다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 기관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촘촘히 지원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문화 문제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는 맞춤 교육을 또 전남 지역 학생들에게는 다문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데요. 교육복지 사각지대 없는 전남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전라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민선 3기 전라남도 교육청의 슬로건은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 교육입니다. 2019년 이 슬로건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전남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우리 전남 아이들을 삶의 주인으로 보듬겠습니다.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전남 교육을 혁신하고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보내주신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희망 전남 교육을 위한 그 길에 함께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십시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전남교육청의 대표자로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신년 특집 대담에서 장석훈 교육감님 모시고 올해 교육청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모든 질문에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뜻하신 포부로 잘 달려주셔서 올 한 해 희망찬 전남 교육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신 장석훈 교육감님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know I just survived.